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재테크보다 자산관리가 먼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자산관리의 프린스 전략이라는 것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재테크와 자산관리의 정의를 잠깐만 보면, 재테크는 결국 테크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운영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ETF 얘기할 때 절세, 수익률, 운영 타이밍, 배당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재테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관리는 개인이나 또는 가족이 있는 가구라고 하면 가구 전체의 자산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주거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을 갖고 있고, 비상금 자산을 어떻게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약간 성격별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자산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자산 관리는 웨alth 매니지먼트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는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관점이 자산 관리는 좀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라고 하면, 재테크는 약간 그 디테일하고 미시적이면서 단기, 중기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테크는 자산 관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함 범위를 보시면 자산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연금, 비상금,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테크는 ETF, 주식, 채권, 리츠, 금, 이런 게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산의 목적, 주거나 연금이나 이런 자산의 목적에 맞게 그 설계를 해서 투자에 연결하는 방식이고, 재테크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개별 자산을 선택해서 그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게 재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자산 관리는 전체 안정이나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구조적인 성장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된다고 하면, 재테크는 수익률이나 절세 최저가 이런 게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자산 관리는 비상금이나 보험이나 자산 배분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비해서, 재테크는 결국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손절, 분할 매수, 타임 조절 이런 게 그 리스크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자산 관리가 재테크보다 먼저인가? 옆에 그림도 같이 있지만, 보통 재테크를 잘하면 보통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 올랐습니다. 연 평균 10%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절세 9.9%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모두 재테크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잘해서 부자다, 수익이 많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주거 불안정, 갑작스런 비상금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예기치 않는 병원비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발생한다든지, 같은 비용이나 코스트에 대한 거긴 하지만 전체 내 가족이나 나에 대한 전체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익률이 얼마라기보다는 내 자산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이 아니라 전체 자산 구조의 설계가 필요한 관점에서 재테크보다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프린스 전략이 어떤 거냐면, 자산을 6개의 역할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프린스가 앞에 P는 페이 또는 펜션이라고 해서 월급이나 연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레지던스라고 해서 나의 주거, 그 다음에 I는 인베스트라고 해서 투자, 그 다음에 넌 인베스트는 비투자라고 해서 비상금이나 예비자금,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I가 있는 경우에 차일드, 그 다음에 E는 ETC, 기타, 이렇게 해서 6가지 역할로 나누는 전략이 프린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P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P는 페이 또는 펜션의 약자를 가리키는 건데요. 페이는 월급이나 임금, 그 다음에 은퇴자나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이는 현재를 지탱하는 월급이고, 펜션은 미래를 지탱하는 현금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월급이나 보너스 이런 게 일반적인 직장인들에 대한 P가 될 수 있겠고, 파이어족이나 은퇴자라고 하면 국민연금이나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이 파이어족이나 은퇴자들을 위한 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P는 결국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내 재정이 안정되어 있는지, 결국 이게 가족의 현금 흐름이고, 보통
그 뭐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입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지덴셜이죠. 그래서 주거. 내가 사는 집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출 상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그 집을 넓히든지 좁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주거가 불안정하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뭐 전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집값에 대한 거 이런 재무 전체가 굉장히 우리 그 자산 중에 큰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에서 R은 굉장히 핵심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 P에서 뭐 현금 흐름이 얼마가 흐르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그 레지던스 R이 어떤 식으로 그 가져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재테크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인베스트죠. 투자 자산. 그래서 결국 나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재산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불리는지를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주로 주식, 아까 뭐 연금에서도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주식이나 ETF, 채권, 뭐 각종 투자 자산들 이것들을 어떻게 그 수익률을 높일지 이게 결국 인베스트죠. 그래서 재테크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프린스의 I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뭐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식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익을 올린다는 건 여기서 I를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은 non investment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아니고 비상금이나 예비금으로 갖고 있는 자산. 그래서 실직이나 이런 거에나 갑작스러운 일들에 대비해서 생활비에 3에서 12개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단기 유동성 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는 대응을 위한 그런 자금을 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이 돈은 인베스트 자산과 섞지 않는 것이 당연히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자산들은 안정적인 그 리스크가 낮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여기는 안 썼지만 저축은행의 예금이라든지 단기성 그 채권 뭐 요런 게 통장에 있다든지 요런 자산들이 그 non-invest N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차일드, 칠드런의 약자인데요. 자녀 관련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증여나 상속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교육비,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초중고라고 하면 대학 때 그 들어갈 등록금 같은 것도 사전에 그 자산으로서 조금 그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그래도 전세금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럼 또 그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 뭐 설날 세뱃돈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금융 자산을 조금 눈에 하기 위해서 요즘은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많이 개설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C의 차일드 자녀 명의 관련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그 부모 자산이랑 함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 자산과 분리해서 두어서 전체 재정 상태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ETC, 엑세트라 기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긴 하지만 중요 자산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생활의 그 보험이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 뭐 취미나 여행에서 그 취득할 수 있는 높은 자산, 뭐 배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스포츠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장비도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다든지 어쨌든 이 라이프 스타일 지출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자산은 아니지만 삶의 보험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자산이 이런 쪽에 속하는데 이 부분이 높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정해지면 판단이 빠르고 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떤 역할의 돈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돈이 집을 마련해야 되는 돈이다.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돈이다. 아니면 이건 투자를 해야 할 돈이다.
이것들이 명확하게 그 자산에 배분이 된다고 하면 리스크를 크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익률을 좀 높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판단하고 그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자산 관리 중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흐름이 안정돼야 개별 투자 성과가 빛난다. 말은 집, 연금, 이런 비상금 이런 게 엉켜 있으면 수익은 좋은 것 같은데 돈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이나 비상금과 투자금이 함께 섞여 있으면 이게 수익률 좋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비상금은 사실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 경기 하락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실직됐을 때 이런 게 대비해야 될 자산인데 투자 수익이랑 같이 묶여서 같은 성격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비상금이나 예비자금으로서의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안정되게 유지해야 각각 자산별로 개별 투자 성과가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관리 중요성의 세 번째는 이 투자, 저축, 소비의 균형이 잡힙니다. 사실 6가지 중에 중요한 게 P와 R과 N입니다. 결국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와야 되고 주거가 안정돼야 되고 예비자금이나 비상금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게 세 축이 안정되면 자산 전체가 균형을 잡고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인베스트나 아니면 차일드나 ETC가 그거는 조금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세 부분이 안정적이라고 하면 나나 가족의 전체 그 자산이 그 안정되게 운영이 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각각 프린스에 대해서 자산이 내가 그쪽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